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공의 테니스타 펑수아의 폭로가 중화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펑수아는 11월 2일 밤 10시에 웨이보에 한 편의 장문을 올렸습니다. 전 중공 상임위원 부총리였던 짱가올리의 추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20분 만에 문제의 포스팅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미 퍼나른 뒤였습니다. 펑수아의 포스팅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말을 해야겠다. 대략 3년 전 짱가올리 부총리는 은퇴했다. 그런데 티엔진 테니스센터 닥터 류를 통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테니스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베이징의 캉링 빌딩이었다. 오전에 공을 친 다음 그는 부인 캉제와 함께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집에서 그는 자기 방에 나를 끌고 들어갔다. 10여 년 전 티엔진에서도 그랬듯이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날 오후 나는 두려웠다.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의 부인은 밖에서 지키고 오셨다. 아무도 부인이 이런 것을 허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테니스를 구실로 자기 집에 끌고 가 부인도 있는데 반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겁니다. 펑수아는 저간의 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일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내 울었다. 저녁은 나와 짱가올리 그리고 그의 저 캉제와 함께 먹었다. 그는 밥상머리에서 이런 말들을 했다. 우주는 너무나도 커서 지구는 우주에서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다는 등등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마치 나를 사상으로 묶어 놓으려는 듯 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그는 내가 미우냐, 7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잘 대해줄게 등등의 말들을 했다. 나는 두려웠고 7년 전의 감정이 그래도 남아있어 동의했고 그날 성관계가 발생했다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펑수아이는 짱가올리에게 다시 정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때 짱가올리는 펑수아이에게 사랑한다. 너무나도 사랑해 다음 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28살, 내가 18살로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이혼을 할 수도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7년 전에도 그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당시 짱가올리는 상임위원으로 승진해 베이징으로 가버렸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다. 원래 마음 한편에 묻어두고 잊고 있었는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거면서 다시 돌아와 왜 나를 찾아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성행위를 강요하는가 라고 적었습니다. 펑수아이는 웨이보 글에서 짱가올리가 자신을 교묘하게 가스라이팅 했다는 식으로 적었습니다. 짱가올리는 펑수아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펑수아이는 어릴 때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는 바람에 정이 부족했는데 짱가올리는 이런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처음에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펑수아이는 짱가올리와 단둘이 있을 때는 상당히 정감있게 대해줬다고 회고했습니다. 짱가올리의 저 캉제에 대한 느낌도 적었습니다. 캉제는 청나라 궁중사극 쩐환전에 등장하는 황후 같은 성격으로 아주 음험하면서 각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펑수아이는 짱가올리와의 관계를 회고하면서 마치 공포 영화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당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괴로운 나머지 죽고도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펑수아이는 또 짱가올리가 7년 전처럼 자신을 농락한 뒤 다시 사라져 버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3년 동안 감정을 추스릴 수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늘상 내가 녹음기를 가지고 증거를 남기지는 않을까 겁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자신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음도 영상도 없고 일그러진 경험밖에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짱가올리는 워낙 권세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증거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폭로를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나방이 불로 날아드는 것과 같지만 사실을 말한다고도 했습니다. 권모 실수가 뛰어난 그는 분명 이를 부인할 것이고 오히려 나에게 덮어씌울 수도 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펑수아이가 이런 글을 웨이보에 올리자 금치거가 배로 증가했습니다. 짱가올리와 펑수아이란 이름은 물론이고 펑S,
PS도 금지됐습니다. 심지어는 짱가올리의 글자를 중간에 끼워놓은 짱쉐요 하오가오 하오메일리라는 문장도 올리면 바로 삭제됐습니다. 총리와 나란 한류 드라마도 금지어가 됐습니다. 총리라는 단어가 짱가올리가 여기만 부총리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35살의 펑수아이는 리나, 정재와 함께 세종의 골든 플라워라 불렸습니다. 펑수아이는 2013년 타이완의 셰수웨이와 함께 윈블던 여자 복식에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호난 샹탄 출신인 펑수아이는 8살 때 외삼촌 짱판으로부터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 외삼촌을 따라 텐진으로 건너가 테니스를 계속했고 결국 텐진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펑수아이와 짱가올리는 무려 40살 차이입니다. 짱가올리는 75세로 18대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 산샤 공정건설위원회 주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동, 산동, 텐진 등에서 당서기, 성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는 2002년부터 산동성 서기도 지냈습니다. 산동성에는 저 유명한 태산이 있는 곳입니다. 태산은 해발 1545m로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상징성 하나만큼은 대단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오다는 사실 태산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짱가올리는 2006년에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이미 당직에서 은퇴한 장자민이 산동의 태산을 방문하자 짱가올리는 그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틀 동안 장자민 일행만 태산을 오를 수 있도록 산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장자민이 태산에 편하게 오르도록 8사람이 지는 큰 가마까지 대령했습니다. 장자민이 가마에 앉아서 태산을 오르는 동안 짱가올리는 공손한 태도로 뒤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짱가올리가 극진하게 모시는 태도에 만족한 장자민은 이듬해인 2007년 3월 그를 텐진시 서기로 가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를 정치국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손녀뻘 드는 테니스 선수를 농락한 짱가올리의 엽기적인 비행이 지금 폭로된 것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제 시진핑은 내년 20대 당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포석을 두게 될 6중전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6중전회에 앞서 상하이빵을 아예 뿌리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퇴한 짱가올리까지 탈탈 털고 있습니다. 이는 상하이빵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상하이빵과 관련돼 있으면 이미 묻힌 과거 스캔들까지 모두 파헤쳐 엄벌하거나 망신을 주겠다는 시진핑의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